안녕하세요. 뻔뻔한박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40%가 거품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심증만으로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 팩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40%가 거품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왔던 그 모든 가치 체계가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버팀목이 이 40% 거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가 5억 원이라면 40%면 2억 원 정도는 그냥 한꺼번에 증발 가능한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공식적인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의 가치 체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지금 토제로 딱 지정이 되면서 거래 절벽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매로 내몰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 거래량이 거의 80% 이상 위축이 되면서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현장에서의 흐름들은 오히려 집주인들이 호가세 절대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급한 연끌해가지고 뭔가 황금성을 확보해서 현금으로 바꿔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뭐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로 올라주질 못했습니다. 왜냐? 아니 20억, 30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그게 뭐 꼬마 빌딩도 아니고 2배 올라봐요. 그게 40억, 60억 돼야 되는데 누가 잡아주겠냐고. 뭐 언감생심이죠. 이러다 보니까 심리는 극도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자만 갚다가 집이 넘어가 버리는 임의경매행, 그런 어떤 폭주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금천구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남권은 그래도 경매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반대로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수준 정도 되는 엄청난 지금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강남이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적다고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치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일단은 여기가 집값이 높았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이 원금이자 뭐 후달려서 뭐 도저히 버틸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경매로 나오는 거고, 비강남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강남만큼 그 기대를 가지고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집값 자체가 꺾이는 어떤 모양새로 가고 있으니까, 솔직히 연끌하신 분들 물어보면 자기가 산 값에 대비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그런 어떤 설문조사도 있죠. 대부분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한 4, 50% 된다. 절반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도 나오고 있는데, 뭐 주택담보대출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다가 깃발 꽂았는데 결국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만 내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에도 지금 엊그저께 청약이 마감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같은 경우는 국민평형 27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자 빼야 됩니다. 이거는 27억 30억 하는 아파트가 무슨 국민평형이야. 그냥 현금부자 평형이라고 바꿔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이 237.53대 1. 야, 어마무시하죠. 20평대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84제곱이 27억 4천. 자, 여기에 지원한 237.53대 1의 경쟁률을 찍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2배는 더 오른다. 내가 한 30억에 샀으니까 60억 되겠지.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금융지용도가 급격하게 변화가고 있고, 아파트 이 매매가 자체가 지금 오른다 뭐 아무리 군불 떼더라도, 솔직히 초반에 말씀드린 국토연구원의 결과에 따라서 강남 아파트가 40%가 거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40%에서 10%에서 20% 시세 하락이 가중이 돼버리면 그냥 60% 날아가 버립니다. 반토막이 뭡니까? 반토막 이상의 엄청난 가치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다. 분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샵 분당 TL1 여기도 25억입니다. 경기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국평이 25억이야. 반포에서 운영했던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50대 1을 찍었습니다. 여긴 성남시, 그러니까 분당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1을 찍었다. 같은 심리죠. 분당구가 확실히 강남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강남만큼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깃발을 꽂았는데, 이거 결국에 가서는 주택담보대출 갈수록 금리는 이제 전혀 안 내려올 겁니다. 여기서 5.5에서 더 올라갈 공산이 크지 7%, 8%까지 높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계속적으로 맷돌 갈면서 이자만 내다가 이런 아파트들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이거 그냥 뭐 현금이 빵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자본 축적돼 있는 사람들이 뭐 전세 살다가 무주택자이지만 현금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한 그런 부분도 크지만, 과연 25억 현금 부자가 죄다 다 현금으로 몰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만 이런 경쟁률을 올려놨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지성 청약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진성은 한 20%고, 요 안에서 이제 당첨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80%에서 당첨자가 많이 나와버리면 아무리 뭐 경쟁률 높아도 이거 계약서 이제 딱 사인을 하는 게 완판인데, 요새는 또 보도를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경쟁률이 그냥 만빵 높아지면 완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완판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지성 청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청약 자격 날라가요 이제.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좀 수소문해 가지고 계약금은 쳤는데 중도금 잔금이 뭐 어마무시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건데, 결국에 와서는 그냥 집 다 날리고 자기 자본 비용도 다 날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청약홈에서 나오는 무순위 집주 보십시오. 여기 서울에서 얼마 전에 분양했던 상봉 라운 프라이빗, 그리고 상봉 센트럴 F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더기 나옵니다. 한두 채가 나오는 게 아니야. 보통 한 100채 이상 나옵니다. 왜? 아니 무지성 청약했는데 자금력이 안 돼. 그러니까 다 그냥 계약서 찢어버리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면 가장 강남의 핫한 청약단지들도 이런 식으로 물량을 빼내기 위해서 뭔가 물량 털어내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 부정청약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는 수단과 방법을, 자금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자격 조건을 위장해서라도 청약에 당첨되면 그만이다 해가지고 지금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 이 연말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상반기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DH방배 역시도 46가구, 레미안 원펜타스도 41가구,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역시도 35채, 그리고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역시도 16채, 청담 루엘도 15채, 200채가 한꺼번에 무순위 집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거 다 부정청약으로 거의 확정적인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거 다 캔슬이 돼버리고 그냥 무순위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의 상급지에 물량들이 나오면 뭐 몇만 명, 5만 명, 6만 명, 7만 명이 지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정청약까지 하면서 당첨되면 장땡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걸리면 뭐 솜방망이 처벌인데 뭐 벌금 내고 치우지 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뭐 이런 물량들은 줍줍 형태로 또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보유세 폭탄도 예고되어 있고, 지금 강남 아파트가 모든 부동산의 해법에 그냥 하나의 마스터키가 될 수 없다라는 지금 계속적인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냅니다. 이 보유세라는 게 매년 돌아옵니다. 샌드백이라고 늘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땅 치면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또 돌아서니까 다시 오네. 다시 땅 쳐야 되고, 치면 칠수록 계속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근데 자금력 고갈이 그냥 완전히 바닥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 샌드백을 때릴 힘이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뭐 시세보다 확실히 낮춰가지고 탈출을 하든지, 주택보유세가 30%, 40% 급증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보유세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반포자이가 40.4%, 잠실주공 5단지 45.2%, 대치음마가 42.7%, 마포레미안 프루지오가 30%.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거.
천정부지로 올랐으니까 그냥 보유세 조정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때려 맞는 게 40% 이상이라.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공시가격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1.5% 이내로 공시가격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이게 옛날에 어떤 이 시세 차익의 로망이라는 건 이제 사라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40%가 거품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지금 한국 아파트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300건으로 그치고 있어요. 11월 달. 아, 이렇게 되면 1000건 넘어가겠나?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은 쪼그라드는데 가격은 안 내려간다. 그래서 고원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물이 고여 있다는 얘기죠. 높은 산에. 그죠? 한강벨트는 뭐 다시 들썩이지 않느냐? 11호 안정화 대책 뭐 한 달 약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까요? 압구정 현대 6, 7차 10월 26일 거래입니다. 81억에서 74억. 여기는 그냥 뭐 그냥 아파트 가격이 저세상 가격이라 81억에서 74억으로 내려도 표가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 8억 정도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논현동 신동아 역시도 최고가 22억에서 15억. 이것도 10월 31일 거래입니다. 일주일 전 거래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지금 7억 이상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잠실 리센츠, 엘리트, 잠실의 뭐 가장 대장단지 아닙니까? 35억에서 지금 30억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0월 25일 거래입니다. 몇 년 전 거래가도 아니죠, 최고가가. 10월 달 거래가인데 5억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잠실 우성 1, 2, 3차 역시도 29억에서 17억. 와, 이거 어마무시 빠졌네. 그죠? 거의 12억 이상 빠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동 신시가지 여기는 직거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10억 이상 빠진 거.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에 물려 있기 때문에 요런 직거래가 선행지표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후행 거래가 좀 많이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의미 있는 거래다. 그러니까 이 고원 현상 자체가 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금 어느 정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만 빼놓고는 대부분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지금 부동산에 기본적으로 돈이 돌질 않습니다. 돈이 돌질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요거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집값을 확 내려쳐야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현금이 지금 M2 광의의 통화가 30조 정도 풀렸는데 어디로 갑니까? 코스피로 지금 다 흘러가잖아. 오늘 코스피가 어제 나스닥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가지고 기술주 거품 그리고 뭐 CPI 아직 뭐 셧다운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 나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연준에서 파월이 끝까지 그냥 목리를 부리면서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바람에 지금 2%에서 3%까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개인이 1조 이상 지금 사고 있고 외국인은 1조 이상 팔고 있고 이거 완전히 지금 삿바싸움하고 있죠. 아무튼 개미들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는 주가를 그래도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왜냐?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 탄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아니잖아. 거래 보십시오. 100건 송파구. 아까 송파구 뭐 용산구 고원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는 확 줄었어요. 근데 매매가 호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급매로 나오는 가격들은 이렇게 11억 5천 12억 정도 빠지고 있고 동작구 역시도 거래는 3건에 그치고 있죠. 보라매 파크빌 역시 10월 18일 거래 3억 1천만 원 2억 6천 3억 시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용산구 역시도 7건 딸랑 거래량 나오고 있고 용산 센트럴파크가 3억 8천 그리고 리버힐 삼성이 3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만 훅 줄어든 게 아니라 거래가도 확실히 조정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 구리하고 지금 동탄이 25개 지역과 12개 지역의 토지에서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데 구리시 인창동 19일 날 거래가 3억 5천 빠졌습니다. 그리고 토평마을도 2억 7천 빠지고 있고요. 구리는 확실히 10월 달에 토지를 살짝 비껴나갔기 때문에 거래가 잠깐 늘었지만 이건 잠시 기대감이었고 88건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 동탄도 마찬가지고 6억 빠지고 있고 동탄 더 레이크 4억 6천 동탄 팰리스 역시 4억 3천 정도 30%에서 40% 지금 10월 말 거래 아닙니까? 11월 초 거래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토호제에서 벗어났을 때는 거래량이 좀 늘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461건으로 확 줄고 있고 기대감이 그만큼 훅 떨어져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화성과 우리가 집값 펌프질을 하면 규제지역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 으름장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빠져나갈 구멍 없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전체적으로 지형도의 변화가 굉장히 급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이 말라버리면요. 거래량도 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목리를 부리고 호가세 절대로 안 내리겠다고 해도 아니 혼자 아파트 들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아파트 자기가 혼자 들고 있으면 뭐하냐고.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데. 그쵸? 아무리 자기가 10억, 20억, 30억 불러보라고. 그렇게 불러가는 호가세에 호응할 수 있는 매수세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런 거품 현상이 그냥 마치 팩트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이 한국 부동산이 가장 정말 파멸적인 어떤 단기 조정 장세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1, 2주 상간에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 주식 보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훅 떨어지고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도 뭐 10만 붕괴하고 나스닥 2.3%. 기술주 급락했기 때문인데 이 기술주 급락의 근본적 원인 AI 거품론 아닙니까? 증시에서도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어떤 향후 잠재성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가치를 결정을 하는 아주 냉정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거품론 계속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하나의 공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이런데 아파트 시장은 그냥 거품이잖아. 한국은 거품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에서 40%가 강남 아파트가 거품이라고 그러는 여기서 10% 20% 더 내려 치는 어떤 하락세로 가보십시오. 60, 70% 그냥 확 빠진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빛의 속도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품론이 공포로 자리 잡으면서 주식이 이렇게 빠지는 거고 아파트는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베일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 근데 이게 밑에 받쳐주는 어떤 디딤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연준 금리 동결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자 보십시오. 최고가 순위 아이팍 삼성 98억 86억 70 이거 다 거품이라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은 똑같이 갑니다. AI 거품론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내려앉았죠. 아파트는 그냥 뭐 와르르입니다. 와르르 이런 거품들 40%가 거품이라는데 여기서 한 10%만 더 빠져줘도 반토막이에요. 그리고 금리 동결 기준금리 동결하지 않습니까? 가계부에 1900조 물려있어요. 금리 고공행진에 묶여있는 부채는 뭐다? 재앙이다. 결국에 가서는 이런 아파트 자체,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흐름하고 똑같이 갑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자금이 버텨주잖아. 근데 부동산 시장은 마지막 그 자금까지도 끊겨버려서. 거품론, 아파트 거품론, 그 다음에 금리, 기준금리 동결함에 따라서 지금 1900조가 물려있는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금리 고공행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부동산 시장 완전히 11월, 12월 내년 상반기에 엄청난 가격 분수령 겪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국토연구원의 이 발표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강남 아파트가 40%가 거품이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이게 실체하는 어떤 가치로서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외부 변동성에서 10%, 20%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60, 70%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게 폭락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부동산만큼 솔직히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한국 아파트가 얼마나 위험한 시장인가를 고스란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저 호가세에 의지해 있고 기대감에 묻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 변동성이 찾아오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 리스크는 무주택자들에겐 또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좀 잘 집어가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